오픈 준비가 한창인 아침, 지은호는 머그컵을 헹구다가 손끝에 감각이 한 박자 늦게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요. 컵을 닦는 동작이 2번 끊겼고 세 번째에야 지은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직원이 지은호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소리는 물속에서 한 번만 울리고 멀어졌어요. 괜찮다는 대답이 목 안에서만 맴돌다가 계산대 숫자가 마지막으로 또렷해지고 바닥으로 조용히 기울었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이지혁이었는데요. 그날 오전 이지혁은 카페 맞은편 건물에서 인테리어 도면 수정 미팅을 막 끝냈습니다. 카운터 쪽 소란이 들리자 문을 밀고 들어와 119부터 누르고 보호자 동의를 챙기고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증상 시작 시각이요? 라는 질문에 이지혁은 2번 생각하고서야 시간을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매끄럽게 정리했을 일인데 그날만은 머릿속에 시간표가 자꾸 어긋났다고 해요. 조금 뒤에 박성재가 숨을 몰아쉬며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재는 회의 알림을 몇 번이나 미뤘고 휴대폰 화면에 읽지 않은 일을 내려다봤는데요. 둘 다 지은호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이 늦게 박혔습니다. 지은호 괜찮아? 쓰러졌다길래 왜 바로 연락라고 묻는 박성재에게 이지혁은 서류를 접으며 낮게 말했어요. 바쁘지 않았으면 내가 먼저 봤을 수도 있지. 그 한 줄이 복도 공기를 식혔습니다. 박성재는 반박을 삼켰어요. 본부장이라는 단어가 이 순간만큼은 핑계로 들렸고 죄책감이 먼저였거든요. 지은호는 하얀 천장을 보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료는 진행합니다. 다만 완치를 쉽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죠. 지은호는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 넘겼는데요. 달력에 봄은 남아있는데 몸속의 봄은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농담처럼 말했어요. 봄은 원래 앞으로만 가더라고요. 뒤로 가는 봄은 없더라고요. 입술 끝이 아주 조금 떨렸고 지은호는 그 떨림을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았을 때 지은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는데요. 맨 위에는 버킷리스트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한 줄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선배랑 한 베개 쓰기. 지은호는 종이를 다시 접어 손에 쥔 채 한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오늘은 싸우지 않기로 했고 오늘만은 미루지 않기로 했거든요. 카페로 돌아가는 길 관계의 균열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박성재는 여러 차례 전화로 의견만 확인하자고 했는데요. 말끝에 묻은 건 조급함과 질투였습니다. 이지혁은 좀 늦겠다. 내가 먼저 진행해라고 단정하게 말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자신의 어조가 낯설다 싶었다고 해요. 비혼주의를 말해오던 사람이었지만 지은호 앞에서만 규칙이 어긋나는 자신을 처음 똑바로 보게 되었거든요. 지은호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박영나와의 협업 전시 논의를 먼저 잡아달라고 했는데요. 명분은 충분했어요. 박영나는 대학원생 화가였고 사내 전시 기획은 늘 미뤄지던 이야기였으니까요. 박성재는 회의실 문 앞에서 휴대폰에 지은호 이름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뭔가 망가질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었고요. 그 사이에 이지환이 조용히 합류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끝까지 붙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필요한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지강호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강호의 침묵은 늘 현실 회피와 가까웠는데요. 지은호는 동생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작은 산책길을 천천히 걸을 때 지은호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장마다 짧은 멈춤이 생겼고 숨을 한 번 더 고르는 습관이 들어갔어요. 이지혁은 그 멈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자라는 말 대신 그냥 속도를 맞췄습니다. 점심 무렵에 온 박성재의 전화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끊어지는 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세 사람 모두 아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오늘은 예민한 질문을 꺼내지 않는 날이라는 걸요. 해가 기울 즈음 두 사람은 강변 벚꽃길에 섰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접어둔 종이를 이지혁에게 건넸어요. 작은 종이였고 손끝에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종이를 펼치자 맨 위에 버킷리스트, 그 아래 선배랑 한 베개 쓰기가 보였죠. 그 한 줄이 말하지 않은 이유들을 조용히 설명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는데요. 선배, 저 오늘 이상하죠? 근데 이유는 말하진 않을게요. 오늘 하루만 저한테 시간 내주세요. 떨림이 있었지만 지은호는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것들이 오늘의 진짜를 흐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지혁은 종이를 접어 조심히 넣었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너한테 낼게. 대답이 짧다고 감정이 작은 건 아니었어요. 이지혁은 원래 긴 약속을 짧게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지은호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오늘 밤 제 옆에서 자요. 제가 깨면 바로 옆에 있어주세요. 부탁은 간단했고 정확했습니다. 이지혁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깨어나면 바로 옆에 있을게. 그 대화가 끝날 즈음 바람이 한번 뒤집혔습니다. 나무가지가 살짝 흔들리고 벚꽃잎이 때를 지어 풀리듯 흘러내렸는데요. 잎이 공기에서 방향을 바꾸며 지은호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등 위에 닿은 잎이 미세하게 접혔고 지은호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어요. 선배, 눈을 감지 말아주세요. 보는 게 더 오래 가니까요. 이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응, 보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걸. 그때 이지혁이 아주 짧게 불렀습니다. 은호. 이름 한 번이 두 사람의 거리를 정리했어요. 입술이 닿았는데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려서 떨어지는 속도가 두 사람의 숨과 비슷해졌습니다. 오래 섞지 않았고 과하게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길어지면 아침이 더 아플 것 같다는 걸 둘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체온이 옷감 너머로 스며드는 만큼만 허락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자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오늘 밤 내가 자는 동안 나는 여기 있을게. 지은호는 제가 중간에 깨면이라고 말머리를 올렸고 이지혁은 부르지 않아도 들을게라고 답했습니다. 대답이 짧아질수록 약속은 길어졌고 그날의 약속은 그렇게 길어졌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에서 천천히 미끄러졌고 발끝 근처에 작은 분홍 무더기가 생겼는데요. 지은호는 그걸 발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컸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은 앞에서 거의 다 나왔고 남은 건 걸음과 숨뿐이었으니까요. 카페가 보일 즈음 지은호가 멈춰 서서 말했어요. 선배, 밤은 제 자리에서. 이지혁은 그래. 내 자리에 서라고 했습니다. 두 문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걸 둘 다 알아챘고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는 회의실 불이 꺼진 뒤에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놓친 두 통의 알림을 떠올렸고 그 두 통이 전부 지은호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어요. 마음이 늦게 따라잡히는 사람은 늘 변명거리가 많아지는데요. 그 밤에 박성재는 변명 대신 멈춤을 택했습니다. 멈춰야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메시지를 한 줄만 보냈습니다. 내일 전시 자료 보낼게. 오늘은 방해 안 할게. 그 한 줄은 질투의 반대로 움직인 박성재가 낼 수 있었던 최선의 배려였고요. 배려가 포기와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걸 박성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지혁의 휴대폰에 평소 같으면 지나칠 근면한 알람들이 떴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그 목록을 바라보다가 새 메모를 만들었어요. 오늘을 더 살고 싶은 이유 지은호가 만든 봄 포스터 문장을 조금 더 고치고 싶다. 꾸밈 없는 문장이라 믿을만 했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는데요.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끝날 즈음
불안이 아주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날 오전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속도를 냈습니다. 지은호는 하루를 붙잡는 법을 연습했고, 이지혁은 붙잡히는 법을 처음 배웠고요. 박성재는 놓아주는 법을 반쯤 익혔습니다.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당겨서 상처내는 일은 멈추었어요. 그래서 충돌은 있었는데 폭발은 없었습니다. 드라마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건 그 절묘한 멈춤 덕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